(7월 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밤 10시 넘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부, 2부 강연에 열광적으로 참가하셨습니다. 자, 어제 참여하신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멀리 계셔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저희들이 지금 어제 강연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회원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카페에 참여하는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즉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회원 카페에 들어오셔서 조만간에 올라갈 제 강연을 많이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어제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저쯤 되면 온 사방이 적입니다. 자, 거기에 회원들 중에도 제 뜻과 공감하지 않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분들, 이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같이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세상을 생각하는 어떤 측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적어도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남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 수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세상을 바꾼다는 부분에 공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뉴스 브리핑 회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를 철저하게 개혁하는 그런 부분에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전 세계의 장기 경제 불황에서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우리 사회가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분들과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제 나이쯤 되면 욕심을 버려야 될 때도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가는 길에 어떠한 벼슬이니 자리니 출마니 이런 부분에 연연치 않기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이런 어떤 방송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사실 괴로운 측면도 많습니다. 지금 회원 모집을 시작한 지 3월 23일부터인가 했는데요. 지금 넉 달 반이 지나도록 회원이 500명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부실한 탓도 있을 거고요. 제 말이 많은 분들께 감동을 못 줘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회원으로 들어와서 회비를 내기가 많지 않은 액수지만은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하니 정치권 대다수가 적이 되고, 자,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니 정부에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고, 부패를 척결하자니 기득권이 좋지 않게 생각할 것, 온 사방이 적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뉴스 브리핑은 꿋꿋하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요 며칠 기득권과 파퓰리즘이라고 대중들을 비판하는 기득권의 논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반박을 하느니 좌판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좌우파가 뭔지 그 개념부터 똑바로 정리를 하고요. 본인 머리에 저보고 좌우 논쟁을 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뭡니까? 국민이 노력한 만큼 최소한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하는 노력을 좌파라고 한다면요. 뭐가 우파입니까? 우파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 기득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봉사하라. 기득권이 해를 보고 달이라 하면 달이라고 외치는 그것이 우파입니까? 자, 어쨌든 뭐라 그러든 간에 저는 제 갈 길을 갈 겁니다. 요즘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제가 불편한 모양입니다. 제 아는 분을 불러다가 그런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 한 명이 황장수가 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하냐, 여권도 대부분 찬성하고 야권에서도 다수가 찬성하고 대세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했답니다. 반기문을 올리고 나머지 돌아가면서 다 해먹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툭 튀어나와서 안보를 들미기면서 반대하냐. 대통령도 묵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같을 거라고 보는데 왜 황장수는 저러느냐고 합니다. 아니 저는 저거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이지 제가 모든 부분에 의견을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멀지 않아서 어제 제가 강연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김무성 대표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2014년 9월에 상하이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청와대는 즉각 경고와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재호 의원 등이 추진할 때 즉각 경고와 반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만약에 틀렸으면,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한다라든지 아니면 입장이 바뀌었으면, 옛날에는 반대했는데 이원집정부제 개헌은 경제 블랙홀로 경제 관련 입법과 각종 경제개혁, 4대 개혁이 중요한데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일단 이야기되기 시작하면 개헌은 모든 이슈의 블랙홀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안건들을 다 무산시키고 경제회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는 반대했다. 그러면 지금은 경제가 살아나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찬성해야 된다라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생각하던 입장이 바뀌었다. 우리가 바뀐 이유는 임기 말에 다음 대권도 생각해야 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있어야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고백하든지요. 아니면 대통령이 퇴임 후에 안전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 체제가 훨씬 낫다. 아니면 박 대통령 이후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서 또 다른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안 그러면 제 많은 사람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힘 있는 대통령이 없어야 다음 정권에 무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과도한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지금 개헌은요, 물 밑에서 지하철처럼 여야 간에 오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오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국회의장부터 시작해서 새누리당 친박 비박 그리고 더민주의 비주류 국민의당 전체까지 개헌을 하는데 뜻이 맞아 있고요. 겉으로는 개헌이냐 아니냐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4년 중임제 개헌을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부분에서는 국민들의 60, 70%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정작 개헌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국민들의 한 60%, 70%는 또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할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자라는 쪽으로 개헌론자들의 방향은 확정되었습니다. 자, 온갖 개헌 이슈들, 내각제니 뭐 4년 중임제니 어쩌니 뭐 정부통령제니 이거 다 얹어갖고 같이 의논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국회 개헌 특위를 만들고 의논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방향은 빛의 속도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쏠려갈 거고, 그렇게 쏠려가면서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대다수가 그쪽으로 몰려버리면서 순식간에 국회에서 개헌 법안을 가결시키고 좌우의 언론들이 다 나서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나 친노 일부, 왜 대통령이 가장 자기들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다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명분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87년 체제가 29년이 지나서 이제 낡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진짜로 원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국민이 지금 대통령을 직접 뽑았어. 그 직접 뽑은 대통령이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부분에서 한마디로 이제 싫다는 겁니다. 이제 권력을 국회가 가져가자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아서 지역구의 대표로 300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상권 분립에 의해서 사법, 입법, 행정, 상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의 권한만 행사할 뿐인데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게 되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외치를 담당한다라는 껍데기만 되어버리고요. 내치는 누가 합니까? 국회에서 300명 중에서 다수당에서 놓은 총리가 다수당에서 뽑은 다수당의 대표가 사실상 총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관은 누가 하느냐? 국회의원들이 여야의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버릴 겁니다. 그러면 여당 야당 구분도 모호해지고요. 결국은 국회에서 총리, 장관들, 차관까지도 다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이나 한마디로 국방부, 법무부 장관까지도 다 장악에 들어갈 겁니다. 결국은 행정이 따로 있으면서 관료들이 하던 부분, 외부의 영입 인사가 하던 부분들을 물론 일부 의원들도 장관들을 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이제는 이 의원들이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이 20개가 훨씬 넘는 장관 자리와 주요 요직들을 의원들이 다 장악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의회의 시다바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은 명실상부하게 입법부입니다. 입법부하고 행정부의 구분도 모호해지죠. 이걸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국민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세력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총리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총리가 실세냐 대통령이 실세냐면 독일의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어떤 이 총리 중심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통령은 또 껍데기로 국민들 보고 뽑아라는 겁니다. 차라리 내각제로 가지 왜 내각제로 안 하느냐. 그렇게 되면 국민이 선출권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래도 뭐 뽑는 맛도 좀 주자. 뽑기 하는 맛을. 대통령이 복권입니까? 그 국민들 보고 쪼는 맛을 좀 주기 위해서 힘도 없는 껍데기 대통령은 국민이 뽑아라. 실세 총리나 장관, 실제 정부를 다 움직이는 알짜배기는 우리가 국회에서 알아서 할게. 자, 이러자고요. 87년에 거리를 뒤덮으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자고 했습니까? 그런데요, 좌파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권력 지분을 40%냐 60%냐 차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권하면 60일 거고 집권하지 못하면 야당이 되면 40일 겁니다. 자, 이런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지지 않는 선거입니다. 이기나 지나 6대4입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런 식으로 중도 좌우파가 돌아가면서 헤쳐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4로 해가지고 평생 해먹자. 그러면 좌파 진영이나 야당이나 제야 진보나 이런 친구들은 최소 40원 먹고 들어가니까 한마디로 100대 빵인 현행 대통령 시대보다도 6대4 갈라먹기가 훨씬 짭짤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갈라먹으면서 조금씩 권력에 발을 걸치고 있다 보면 결국은 자신들의 끈기와 인내로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이렇게 반대하느냐고요? 저는 이게 만약에 관철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100% 무너져 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안보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안보를 튼튼히 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썩은 경제를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몇 명을 위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몇 회사 잘 살아라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99%의 중산층과 서민,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6%가 국민의 96%가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 7천만 원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가난합니다. 국민 평균 재산이 순자산이 2억 8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 한마디로 중산층이나 서민들,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사람 한번 누울 만한 땅 한 평이, 사람 하나 누울 만한 아파트 한 평이 4천만 원, 땅 한 평이 1,000만 원, 이렇게 가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고쳐야지요. 그런데 자, 이혼 집중부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경제 정책을 누가 펴겠습니까? 부총리가 있고 또 경제부서 장관들이 있겠죠. 자, 그걸 누가 집행하겠습니까? 총리가 집행하겠습니까? 권력이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하나 꼬실 필요도 없고, 대통령은 꼬시기도 힘들고 부담스러운데, 모르겠습니다. 밑에 사람을 갖다가 꼬셔가 대통령한테 의복을 할 수는 지금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대통령을 상대하는 이 부담스러운 부분에서 권력이, 대통령은 이제 필요 없고요. 경제 부분만 놓고 보면 총리하고 한마디로 이 경제부처 장관들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경제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우조선 사태같이 구조조정할 문제가 생기면 로비 잘하는 놈이 이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맛박에 대통령 이름이 딱딱 찍혀 있습니다. 자, 자기가 잘못하고 가면요, 퇴임 이후에 그 정권에서 다별했다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요, 못하는 게 많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요, 국가보안법이니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지만은 어려우면 민영하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왜? 자기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퇴임 이후에 내가 내 이름으로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건가? 각 대통령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 소재가 명확한 대통령제에서는 사고를 치고 싶어도 치지 못합니다. 오스트리아식 이혼 집정부제가 되게 되면 책임이 없습니다. 아니, 난 그때 몰라. 그냥 장관일 뿐이야. 총리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다른 장관들도 있었잖아. 누가 어떻게 로비해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시스템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슈퍼 자본주의, 자본 권력이 정치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서 마음대로 주무르기에 대통령제가 낫겠습니까? 권력이 분산되고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부르면 쫓아가는 그런 어떤 장관들로, 정치인 출신 장관들로 줄을 서 있는 이혼 집정부제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보 문제와 경제의 정의 문제를 고려할 때 이혼 집정부제는 죽어도 한국에서 안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죽어도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목을 걸기를 바랍니다. 300명의 국회의원 배지를 걸고요, 국회를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제 목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봅시다. 저는 국민들을 상대로 왜 이혼 집정부제가 개헌이 안 되는지 개헌 반대 국민본부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 부분에 매진하겠습니다. 안보 때문에 경제 개혁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공정한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혼 집정부제 개헌을 반대한다는 것을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만약에 이혼 집정부제 개헌이 국회를 통과했더라도 200명 이상이 찬성 투표를 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졌을 때 그것이 통과되면 제가 이 지구를 떠나겠습니다. 반대로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개헌을 추진하던 정치인들은 정치권을 떠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해보자고 자신이 있으니까요. 한번 해봅시다.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와중에서도 이현집정부제 개헌을 기득권의 노예가 되고 미끼가 되어서 파퓰리즘에 놀아나서 찬성한다면 이제 이 나라에서 제가 뉴스 브리핑을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중 계몽을 하겠다라는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냥 조용히 모든 것을 접어버리는 것이 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걸고 실명으로 좀 하길 바랍니다. 지금 이현집정부제 추진하는 사람들요, 전부 땅 밑에 숨어서 두더지처럼 지하철처럼 문어발처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런 이현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을 국민들은 이번에 개헌 시도가 좌절될 경우에 국회에서도 추방하고 정치권에서도 추방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